자, 그럼 오늘은 노르만 왕조, 영국의 노르만 왕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윌리엄이 이제 정복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사들한테 토지 제공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56,000명의 기사들을 위해서 그 원주민들로부터 이제 토지를 빼앗아야 됐다. 그리고 헤럴드를 위해서 싸운 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고 반란을 진압해서 또 왕실에 새로운 토지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 랑프랑이 캉으로부터 소환돼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다. 랑프랑이 이제 윌리엄이 정복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줬죠. 헤럴드가 그 서약을 안 지켰다 이런 이제 선전을 하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이제 귀족하고 성직자는 프랑스어를 일단 처음에 사용했어요. 노르만 왕조에서.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일반 회화용, 일반인의 회화용으로만 남아 있었다. 300년 동안 그렇게 됐었다. 그런데 원래 게르만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 격도 있고 뭐 그렇게 됐는데 영어가 그렇게 서민들의 언어가 되면서 단순화됐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그 법칙들이 없어져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프랑스 왕은 그 영지가 작고 그 다음에 신하들, 힘센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힘이 별로 그렇게 세질 않았는데 이 당시에 영국 왕은 강력했다. 그리고 이제 궁정회의를 두었는데 1년에 3번 웨스트민스터, 윈체스터, 글로스터에서 왕관을 쓰고 이제 그 회의에 참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봅시다. 자, 웨스트민스터는 어디예요? 영국 안에, 런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런던 안에 웨스트민스터 여기랑 그다음에 윈체스터는 이제 그 런던 근교죠. 여기 이 부분하고 이제 글로스터는 좀 더 서쪽으로 가면 글로스터 여기에서 이제 궁정회의를 뒀다. 그 대영주 시대에는 이제 섹슨의 현인 회의, 거기서 왕이 주인이 아니었죠. 현인 회의를 하는 그 대표들이 주인이 격이었는데, 노르만의 자문회에서는 왕이 그 주인이었다. 그리고 각 주에 주장을 임명하고 거기에 징세권하고 사법권, 그다음에 나머지 뭐 대표권을 위임했다. 그런 이제 행정. 그리고 이제 귀족에 대비해서 기사 집단하고 친위병을 왕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병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수입은 어땠느냐? 1422개의 장원을 소유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 그 다음에 다른 부과금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하들이 소유지 변경이나 상속 이럴 때 부과금을 냈어야 됐고, 십자군 헌금이나 속전 이런 봉건제도 특유의 수입이 있었다. 속전이라는 것은 뭐 죄를 사하여 줄 때 내는 돈. 자,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된 힐데브란트가 뭘 했어요? 그 노르만 정복 때 그 윌리엄 편에 서줬죠. 교황이 되니까 주교 소임권을 교황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영국 왕은 교황한테 신하의 예를 올려라 이랬는데, 그 랑프랑은 이제 주교의 해임은 교황이 하되 선출하고 서임은 왕이
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이제 교황의 신하가 아니다. 신하로서의 위상을 거부한다. 그 왕은 왕국의 모든 토지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자기 소유만은 일부고 나머지는 이제 봉토로 나눠준다. 영주하고 기사한테. 그래서 그 대신에 병역하고 부과금을 그들한테서 받는다. 그 영국을 점령할 때 그런 거를 이제 기사들한테 이제 약속을 했었죠. 프랑스 기사들한테. 그리고 뭐 섹슨 시대에는 뭐 자유민, 소크맨 그렇게 코타리, 보르다리 이런 이제 농민 계급이 있었다. 뭐 자유민은 자유민이고 소크맨은 군사적 의무는 없고 경제적 의무만. 그리고 이제 노동 부역이 없는 그런 차지인이다. 차지인은 뭐 땅을 빌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자유민하고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코타리하고 보르다리는 영주의 오두막집에 살면서 노역을 하는 천민인데 둘 다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뭐 노르만들이 와가지고 굳이 이걸 구별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리고 노르만 정복 후 20년 동안 덴마크인이 거주하는 북동부 외에는 자유민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다 뭐가 되느냐? 농노나 소농노가 됐다. 30에이커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노, 4에서 5에이커를 경작하는 소농노. 30에이커라고 하면은 뭐 가로 세로 200m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뭐 4, 5에이커 이러면은 가로 세로 한 30 30m, 네? 이 정도 그런 이제 면적이에요. 그리고 윌리엄은 뭘 했냐? 지세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 전국의 토지 현황을 파악을 했다. 그래서 글로스터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임명된 귀족이 전국을 돌면서 조사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한 게 윌리엄의 토지 대장. 아주 세밀하고 정확해가지고 영국인들, 섹슨인들이 학을 띄었다. 그리고 이제 농민이 선출한 촌장이 영주의 집사와 촌락인들 사이에 끼어서 좀 곤란했다 이런 거죠. 이제 촌장이 농민을 이제 대표를 하고 집사는 이제 영주를 대표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장원이 뭐예요? 그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있는 그 단위, 영주의 성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농토가 있고 거기에서 소작농들이 그 농사를 짓는 그런 그 단위죠. 거기서 원칙적으로는 자급자족이다. 그래서 장원에 구두, 수레, 직조 장인들이 있었다. 직조라는 것은 그 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외부로부터 이제 가져온 것은 소금이나 무쇠, 뭐 물레방아용 돌절구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갖고 왔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자급자족을 했다. 농노는 농토에 매여 있어서 떠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토지와 함께 매매됐다. 농노는 매주 2, 3회씩 영주한테 노역을 바쳐야 됐고 그 다음에 현물 약간을 부과금으로 바쳤다. 그렇지만은 그 근대식 소작제도에 그 소작인들보다는 그 무거운 부담은 아니었다. 근대식 소작제도에서는 소작물의 반을 가져갔었다. 영주가 이제 그 정도 부담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노르만인에 대한 영국 원주민의 가장 심각한 불만 중에 하나는 왕유림이었다. 왕의 사유지. 여기서 이제 사슴하고 산돼지 사냥을 위해서 윈체스터 근방에 새로운 숲을 만들었다. 사냥지죠. 그래서 다음 세기에는 왕유림의 전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 산림을 가혹한 법률로 보호했다. 가혹한 법률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사냥해서 뭐 사슴을 죽이면은 뭐 목숨을 가져가고 뭐를 사냥하면은 뭐 손을 끊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에서도 대혁명 그 시기에 그 귀족들이 토지 사용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토지가 아니어도 가가지고 사냥하고 뭐 이런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혁명 때 불만 중 하나였죠. 아무튼 요 영국의 요 시대 때 왕위유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로부터 유대인이 건너왔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기독교인과 달라서 그 농사를 짓거나 상점을 내기가 곤란했다. 이 요일이 안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쉬는데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상업 활동이나 뭐 그런 거 농업 활동에 종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금업을 하게 된다. 돈 빌려주는 거. 근데 이제 원래 교회에서는 대금업을 금지해요. 근데 유태인은 뭐 그 교회 가톨릭 교는 아니기 때문에 대금업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왕이 이런 유태인들의 돈이 이제 필요를 했던 거죠. 그래서 헨리 2세 왕실 출납원의 수입의 7분의 1이 이제 그게 유태인이 내는 돈이었다. 약 1년에 3,000파운드 정도. 그래서 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봉건제도는 농민들의 안전을 보호했다. 거주지의 이동이나 재산 매각, 직업 변경의 자유는 없었어요. 일반 서민들이. 토지와 함께 매매되었어요. 그 대신에 경제공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매 손실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다. 그냥 뭐 시키는 것만 하면은 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은 없었다는 거죠. 윌리엄이 노르망디 방어전에서 전사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노르망디라는 게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왕이 이제 침략을 했는데 그 방어전에서 전사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루퍼스한테 영국의 왕관을 물려준다. 그리고 장남 로버트한테 노르망디를 물려준다. 근데 루퍼스는 1100년에 사냥을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제 왕자 헨리 왕자가 사냥에 동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고를 겪고서 급히 윈체스터로 들어왔어요. 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소 친했던 귀족들한테 자기가 국왕이라는 선언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런던 주교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왕이 됐다. 헨리 1세, 이 사람이 헨리 1세인 거예요. 헨리 1세가 헌장에 동임을 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 말콤 3세의 딸이자 에설레드의 후손인 에디스 마틸다와 결혼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복자들은 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 원주민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106년 노르망디 탱슈브레에서 로버트하고 싸운다. 로버트가 누구라 했어요? 장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르망디를 정복한다. 노르망디는 로버트한테 갔었는데 이것마저 가져온 거예요. 탱슈브레가 노르망디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네요. 여기서 이겼다는 거죠. 헨리는 주교 소임권에 대한 논쟁 끝에 교황과 타협을 해가지고 주교 소임권을 교황한테 주고서 주교는 이제 영지 때문에 왕한테는 신하의 예를 갖춰야 된다. 그렇죠? 옛날에 윌리엄 때는 소임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왕한테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교황한테 양보를 했다. 그때 상황이 이랬었던 거죠.